안녕하십니까. 뉴스 찾기 쇼 임병용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찾기 쇼 날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 피해 없으셨습니까? 마치 장마라도 시작된 듯이 끈끈하게 더웠고 비도 꽤 많이 내렸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은 푸르름이 온 대지를 감싸 안을 것이고 기온도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주말 휴일까지는 23, 4도 정도 예상되고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오늘 서울 중부지방은 20도 정도 이렇게 오를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생방송 뉴스 자켓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한눈에 들어오는 뉴스 브리핑. 오늘은 비핵화의 길로 잘 접어들던 북한이 왜 엉뚱한 말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큰 회담을 앞두고 사전에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흔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도로 분석이 됩니다. 우선 16일로 잡았던 남북한 고위급 회담의 일방적 폐기 통보 문제입니다.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청사진만을 내보이는 우리 당국자에 대해서 기선을 뺏기지 않고 협상의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이죠. 남북한 고위급 회담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두 나라 간 실질적인 경제 협력에 커다란 이익이 서로 주어지는 소위 윈윈 협상이었는데 이게 잠정적으로 중단된 것은 참 안타깝죠. 철도 복원 문제라든가 금강산 관광 재개, 또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 북한 지원에 대한 적십자 회담 등 전반적인 논의 자체가 현재 무산된 상태로 언제 이게 다시 열릴지 상당히 답답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회담 파기의 표면적 이유로는 한미 공군의 훈련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실무 접촉이 진행될 경우 한국에는 미국의 뜻대로 호락호락 끌려가지 않겠다는 사전 기싸움이고 좀 더 유리한 그런 보상을 받아내려는 포석인 것입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말대로 미국이 핵 포기만 강요한다면 다음 달 6월 12일 양국 간 정상회담도 재고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하고 나섰죠. 남북한 고위급 파괴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북미 간 정상회담을 꼬투리 잡고 나선 자체가 그들만의 전략임을 우리는 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강대국을 내세워서 세계 각국의 동조를 받아내며 협상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이끌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북한 자신들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암암리에 보여주는 엄포 이상인 것입니다. 김계관 부상은 또 미국의 적대시 정책 중단만이 선결 조건이다. 우리는 미국의 기대를 걸고 경제 건설을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런 거래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이 말의 행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 우리 뒤에는 미국과 강력히 맞서주는 중국이 자신들의 보호막이 되줄 것이란 그런 위세를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국제정세는 이처럼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 한치의 양보 또 한치의 후퇴 없이 언제나 자국 이익 우선주의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슈가 되고 있는 어려운 뉴스를 한눈으로 요약해드린 한눈에 들어오는 뉴스 브리핑. 오늘은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흔드는 북한의 속내 분석해드렸습니다. 뉴스 자키쇼 두 번째 순서입니다. 박원순 후보가 서울 지역 25개 구청장 석권해야, 이런 주제입니다. 서울의 구가 25개나 되네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주 초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그는 첫 선거운동 날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했는데, 이것은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최재성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한 후에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박 후보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울 지역 25개 구청장 석권, 이런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요새 첫날도 송파에서 승리해야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첫 선거운동에 들어가면서 같은 날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성동구 마장 축산시장, 그리고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종로구 청계광장을 찾아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 후보에 맞서서 한국당 김문수 후보와 또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박 후보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견제에 나서는데요. 김 후보는 이날 유튜브 방송 인터뷰에서 서울이 과거에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다가 박 시장 임기 7년 동안은 발전을 멈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화장실, 주차장, 공원 등은 없고 쓰레기로 골치를 앓고 있는 동네가 많은데 박 시장은 마을 가꾸기를 한다고 벽화만 그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안 후보도 방송 인터뷰에서 지난 7년간 서울시가 달라진 것은 없고 후퇴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게 대다수 평가라고 말하면서 20, 30대 일자리가 20만 개 정도 집중적으로 줄어들었고 소상공인들이 한 개 창업할 때 2개가 폐업하는 등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판세는 이렇습니다. 박 후보가 현직 시장이란 프리미엄과 함께 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서 꾸준히 선두를 박 후보가 유지하고 있죠. 집권 여당의 서울 지역 25개 구청장 석권이라는 목표 당차지만은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뉴스 자키쇼 세 번째 순서입니다. 문 대통령이 혁신 성장 성과 부족하다고 지적, 이런 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서울 마곡 연구개발단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 참석해서 경쟁국들은 뛰어가는데 우리는 걸어가는 느낌이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성과를 체감해야, 국민이 성과를 체감해야 혁신성장 붐이 인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출범 초기에는 소득 주도 성장, 공정 분배 등 공정 경제 등 주로 분배 중심의 경제 정책에 나섰던 문 대통령은 최근에는 공급 측면에 혁신 성장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모인 자리에서 국민 피부로 느끼는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 말하면서 성장과 고용의 한계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 성장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혁신 성장은 당연히 민간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지만은 정부의 적극적 촉진 역할이 필요하다. 먼저 초기 시장 조성을 위해서
공공부문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 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공공 수요를 과감히 발굴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주문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뉴스학쇼 네 번째 순서입니다.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 언급, 이런 주제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어제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안철수 후보는 박원순 시장을 만든 산모고 민주당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대표도 했다면서도 만일 안 후보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우리와 같이 할 만한 의지가 있다면 능히 같이 할 수 있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또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도 정치적 신념과 철학이 같다고 동질감을 표시한 뒤에 지금 일시적으로 탄핵이나 어려운 전국에서 보수가 흩어져 있지만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김 후보 또 안 후보의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은 원론적 의미에서나마 김 후보가 직접 그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 후보의 단일화 발언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김 후보의 정확한 발언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면서도 김 후보는 박원순 시장이 다시 당선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권 후보들의 독주에 맞서기 위해서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력이 전체 보수 진영 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단일화 이슈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은 문제는 지지율입니다. 현재 지지율에서 박원순 후보에게 크게 밀리고 있는 두 후보가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현재로서는 단일화가 성사된다 하더라도 박 후보를 위협할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동력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번에는 뉴스 제목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입니다.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뉴스를 헤드라인 제목 뉴스를 소개하는 그런 코너죠. 첫 번째, 백악관 풍계리 폐기 때 전문가 참관, 구체적 검증해야 대북 압박. 다음은 검찰총장 치받은 검사들. 네, 참 전국이 꼬여가고 있고 사법부의 이런 모습도 결코 성숙한 모습은 아니죠. 다음은 이어야 최저임금에 상여금 넣기로. 네 번째, 북 또 한미훈련 태영호 특집. 다음은 일제가 5달러에 뺏은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 113년 만에 태극기 휘날린다. 네, 좋은 뉴스입니다. 다음은 이재명 욕설 너무 심했다. 남경필 남의 가정사 왜 들추나. 끝으로 겉은 장비 속은 조조 문희상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혀. 제목 뉴스 1, 2, 3, 4, 5였는데요. 문희상 욕선 의원이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는 그런 제목 뉴스를 끝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뉴스jak쇼 다섯 번째는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코너입니다. 오늘은 나희덕 시인의 빗방울
빗방울들이란 제목의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버스가 달리는 동안 비는 사선이다. 세상에 대한 어긋남을 이토록 경쾌하게 보여주는 유리창. 어긋남이 멈추는 순간부터 비는 수직으로 흘러내린다. 사선을 삼키면서 굵어지고 무거워지는 빗물. 흘러내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더 이상 흘러갈 곳이 없으면 창틀에 고여 출렁거린다. 출렁거리는 수평선. 가끔은 엎질러 치밀기도 하면서 빗물 다시 사선이다. 어둠이 그걸 받아 삼킨다. 순간 사선 위에 깃드는 그 바람, 그 빛, 그 가벼움, 그 망설임. 뛰어내린 것들의 비애가 사선을 만든다. 네. 시 언덕길, 오늘은 나이덕 시인의 빗방울들이란 시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시를 이렇게 애정 있는 눈길로 바라본 시인이 또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며칠째 비가 오고 있습니다만은 창틀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빗방울의 시작부터 일생까지 이렇게 시 감각이 뛰어난 그런 상징성이 강한 그런 시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이 2020년부터 모바일로 제출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020년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등 공적 증명서를 스마트폰 등으로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공적 증명서는 전자문서로 발급만 될 뿐 제출할 때는 종이문서 형태로만 가능했죠.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블록체인, 그러니까 분산형 암호화 데이터 저장 기술 이런 기반의 전자문서 발급 유통 시스템을 2020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전자문서 발급 유통은 시스템 민원 24, 홈택스, 특허로 등 각종 정부 민원 포털에 개인이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전자문서 지갑 앱에서 내려받아서 필요한 기관이나 기업 등에 전송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생활뉴스 두 번째 순서입니다. 남북 경협조 고위급 회담 연기에 우수수, 이런 내용입니다. 북한발 악재의 남북 경협조가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북한이 남북 간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건설, 시멘트, 철강 등 그간 주목받던 종목들의 경고등이 켜진 것이죠. 16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현대로뎀은 6,300원이 하락한 33,850원에 마감이 됐네요. 또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터, 고려시멘트, 삼표시멘트, 또 이화공영, 좋은사람들 등 이 개성공단 주까지 일제히 급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단기적 변동성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뉴스쇼 이제 마무리 순서입니다. 다음 주 부처님 오신 날을 맞게 됩니다만은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큰 스님들의 잠언집이 잇따라 출간되고 있고 그 내용들이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목종 스님은 구하지 않은 삶의 즐거움이란 이 잠언집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들은 행복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고통을 줄 뿐이다. 우리가 구하는 바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지닌 것을 굳이 구하려 애쓰다 보니까
고통에 빠진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이런 가르침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노심초사하고 얻은 것보다,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가지려 하기 때문에 늘 분주한 가운데 시달리며 살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환경이 물론 옛날과 많이 달라졌지만은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하늘 지붕 삼아 살려던 우리 선비들의 안빈 낙도의 그런 정신이 그립기도 합니다. 뉴스 프리존 생방송으로 전해드린 뉴스 자키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